동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한 노인의 인생 역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겹살 먹은 후 식은 피자를 먹으라는 말 한마디가 75 노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가족의 편의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았던 한 기술자 출신 할아버지가 베이커리 카페 사장으로 거듭난 사연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정호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그는 3년 전 떠나간 아내를 떠올렸죠. 아내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으니까요. 작은 베란다에 의자를 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비 오는 풍경을 감상하던 아내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도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어요. 할아버지, 뭐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이었어요. 8살 손녀 서윤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그를 진심으로 반기는 존재였습니다. 비 구경하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비 오는 날이 좋거든. 서윤이가 그의 옆에 와서 섰습니다. 작은 손이 정호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정호는 서윤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3개월 전 아들 내 집으로 들어온 후 서윤이와의 시간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같이 종이접기 해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할아버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였죠. 아버님, 오늘 저녁 준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사에서 야근이라. 부엌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부엌 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곳에 온 뒤로는 어느새 집안일 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돕는다는 생각에 기꺼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갔어요. 할아버지, 접기 안 할 거예요? 서윤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정호는 부드럽게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저녁 먼저 준비하고 나서 하자.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 해줄게. 서윤이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반찬거리가 몇 개 보였어요. 정호는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의 아들 재우가 돌아온 것이었죠. 재우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느라 항상 바빴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녁 준비됐어요? 재우는 인사도 없이 물었습니다. 정호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다 됐어. 손이나 씻고 오너라. 식탁에 앉은 가족들, 하지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재우는 식사 내내 스마트폰을 보며 회사 메일을 확인했고 미라는 내일 있을 일에 대해 얘기하느라 바빴어요. 오직 서윤이만이 할아버지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호가 설거지를 마치고 있을 때였어요. 미란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서윤이가 먹다 남긴 딸기 우유랑 식은 피자 있는데 드셔도 괜찮겠죠? 요즘 물가도 비싸고 버리기 아까워서요. 그 순간 정호의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소 뒤에 숨겨진 그의 상처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한 정호의 목소리에선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선 무언가가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6시 30분, 아직 집안은 고요했죠.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의 비는 그쳤지만 아직 하늘은 흐렸어요. 정호는 한숨을 내쉬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75살의 그는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는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어요. 이제 난 뭐지? 정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기술자로 살아온 그에게 일은 삶의 중심이었어요. 손끝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죠. 하지만 은퇴 후, 그리고 아내를 잃은 후, 그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정호는 어제 저녁의 일을 떠올렸어요. 식은 피자와 딸기 우유.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쓰라린 현실이었죠. 이 집에서 그는 소중한 아버지가 아닌 편리한 도우미에 불과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학교 데려다 주세요. 서윤이가 졸린 눈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빨리 씻고 와.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은 정호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나누는 대화, 학교 앞에서 받는 작별 키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공원 갈까요? 서윤이가 물었어요. 정호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4시에 데리러 올게. 학교 앞에서 서윤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정호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건강을 위해 끊었지만 요즘은 간간히 피우곤 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정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이봐, 정호. 자네 아니었나? 낯익은 목소리에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성만이었어요. 예비역 장군 출신인 성만은 정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둘은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정호가 아들네 집으로 들어온 후로는 자주 만나지 못했죠. 성만이, 오랜만이군. 두 노인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성만은 정호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지내나? 아들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네만. 정호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오랜 친구 앞에서 가면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잘 지내긴 하는데, 뭐랄까 좀 이상해. 성만은 정호의 표정을 살피더니 담배를 하나 꺼냈어요. 어떻게 이상한지 말해보게. 정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내를 잃고 난 후의 외로움, 아들 내 집에 들어와 느낀 소외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식은 피자 이야기까지 쌓아두었던 마음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어제는 며느리가 그러더군. 서윤이가 먹다 남긴 딸기 우유랑 식은 피자 드셔도 괜찮죠? 라고 말이야. 성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은 후 그는 정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정호야, 사람은 말이야. 늙었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법이지. 자네도 알잖나? 나이가 들면 존중받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만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말일세, 자네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공동명의로 아파트 계약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나? 정호는 놀란 표정으로 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는 아들이 집을 살 때 일부 자금을 보태주며 공동명의로 계약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잊혀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네 강원도 쪽에 땅도 있다고 했었지? 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성만의 말에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몇 년 전 투자 삼아 산 토지였죠. 최근 그 지역이 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정호야, 자네는 아직 독립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 기술 특허료도 아직 들어오고 있잖아. 왜 자존심 버리고 그렇게 살아? 성만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그는 아직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있었을까요? 사람은 자존심을 버리면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야. 자네가 내 친구로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네. 성만의 말은 정호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성만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자신은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아들과 며느리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존엄을 내려놓는 것이 옳은 일일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집안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재우는 출근했고 미란도 회사에 간 상태였죠. 정호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파트 공동명의 계약서, 토지 관련 서류, 그리고 특허 관련 문서들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군.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파트 절반에 소유권 개발 예정인 강원도 토지, 그리고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기술 특허료까지. 그는 충분히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호는 약속대로 서윤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갔어요. 손녀의 해맑은 웃음이 그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공원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서윤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정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란다. 할아버지가 잠깐 상담을 받아야 해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생각보다 명쾌했습니다. 정호의 권리는 법적으로도 확실했어요. 아파트 소유권 문제, 토지 개발 보상금 청구 절차, 그리고 특허료 관리까지. 변호사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었죠. 박 선생님,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아드님과 합의만 잘 이루신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자존심 버리며 살진 않겠다. 그날 저녁 정호는 평소와 달리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재우와 미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아버지, 어디 가세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러 가네. 성만이를 만나기로 했어. 저녁은요? 미란의 질문에 정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서 먹을 거니까 걱정 말게. 문을 나서려는 정호의 팔을 서윤이가 붙잡았어요. 할아버지, 왜 안 놀아줘요? 약속했잖아요. 서윤이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는 조용히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내일 꼭 같이 놀자. 성만을 만나 저녁을 함께 하면서 정호는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만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래, 결심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지.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 다음 날 정호는 아침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게 전부였죠. 재우가 출근하기 전 정호는 그를 불렀습니다. 재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호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파트 공동명의 계약서와 변호사가 정리해준 자산 목록이 들어있었어요. 재우야, 나 이 집에선 더는 못 살겠다. 재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셨어요?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모른 척 했을까? 불편함이 아니라 존중이 없어서 그런다. 너희에게 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니? 재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해드렸길래? 사실은 아버지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케어도 필요하시고. 그 말에 정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들의 본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요양이 필요한 건 마음 없는 너희들이야. 정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미란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호는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 오늘 이 집에서 나간다.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미란은 당황한 표정으로 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우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호는 짐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어디로 가시려고요? 재우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윤이에게 다가가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잠시 할아버지 집에 다녀올게. 곧 만나자. 서윤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호는 마지막으로 재우와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연락하마. 짧은 인사를 남기고 정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정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3개월 동안 비어있던 공간은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편안했어요. 이곳은 그와 아내가 함께 꾸며온 공간이었고 그들의 추억이 곳곳에 스며있는 진짜 집이었으니까요. 다녀왔소. 정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호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실내를 가득 채웠어요.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까? 정호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냉장고도 채워야 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자 강원도 토지 관련 서류들이 나왔어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군. 정호는 성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성만아, 나 정호다. 부탁이 있어. 성만은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개발공사 관련 지인이 있었고 정호의 토지 보상 문제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성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정호야, 내가 알아보니까 자네 토지가 핵심 개발 구역에 포함됐더군. 보상금이 상당할 거야. 성만이 가져온 서류를 살펴보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 7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이 정도면 새 출발하기에 충분하겠어. 정호의 말에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죠. 글쎄, 아직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어. 하지만 언제나 동해안 바닷가에서 살고 싶었거든. 아내와 함께 꿈꿔온 일이었어. 그날 밤 정호는 지도를 펼쳐놓고 동해안 소도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강릉, 속초, 아니면 더 조용한 곳? 여러 도시들을 검색하던 중 한 작은 어촌 마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다가 가깝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나 그 마을로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4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마을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작은 집들, 파도 소리, 그리고 바다 내음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을을 걷던 중 정호는 매매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1층은 카페처럼 보였고 2층은 주거 공간이었어요. 혹시 이 건물 매매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지나가는 주민에게 물어보니 마을 입구에 부동산을 찾으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정호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어요. 부동산에서 알게 된 사실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 건물은 전 주인이 베이커리 카페로 운영하다 사정이 생겨 급매로 내놓은 상태였어요. 가격도 토지 보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이 건물 좀 둘러봐도 될까요?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로 건물을 살펴본 정호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1층의 카페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아늑했고 2층의 주거 공간도 한 사람이 살기에 충분했어요. 게다가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다. 정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부동산 중개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 절차를 밟기로 하고 정호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우였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걱정했어요. 재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걱정할 것 없다. 내 집에서 지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정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이해하기 싫은 걸까? 재우야,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고 내 삶을 살고 싶어. 너희 집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서윤이가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정호의 마음이 아렸습니다. 서윤이. 정말 그리운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윤이는 주말에 만나면 되지. 이제 내 삶을 찾아갈 거야. 전화를 끊고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그가 살게 될 바닷가 마을에서는 밤하늘 가득 별이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정호 카페. 정호는 문득 떠오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정호의 정과 새 출발을 의미하는 정호의 오를 합친 이름이었어요. 그의 새 시작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보름 후 정호는 동해안 마을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토지 보상금은 예상대로 입금되었고 베이커리 카페의 매매 계약도 무사히 마쳤죠.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 출발이로군. 정호는 정호 카페라는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문을 열진 않았지만 곧 이 공간을 채울 사람들을 생각하니 설렜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이커리를 운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베이커리냐? 잠시 망설임이 찾아왔지만 정호는 곧 결심했습니다. 기술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전이었죠. 마을에는 작은 베이커리가 한 곳 더 있었습니다. 정호는 용기를 내어 그곳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자 빵 굽는 향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인사와 함께 나타난 주인은 60살 즈음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실은 마을에 새로 이사 왔는데 정호 카페라고 작은 베이커리를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빵은 처음이라. 정호의 말에 주인 여성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곧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빵집이 하나 더 생기면 오히려 좋죠.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김영숙,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은 기꺼이 정호에게 기본적인 제빵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정호는 그녀의 가게에서 한 달간 무급으로 일하며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호의 제빵사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밀가루 반죽의 질감을 익히고 오븐 온도를 맞추고 발효 시간을 계산하는 일까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팔이 아파도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호 선생님. 반죽은 더 부드럽게 다뤄야 해요. 영숙의 조언에 정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고 초보자의 마음으로 배웠어요. 그러기를 열흘 정호의 손에서도 점차 모양이 갖춰진 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번엔 정말 잘 됐네요. 선생님 소질 있으세요. 영숙의 칭찬에 정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한 달의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정호는 자신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 레시피를 연구하던 중 그는 문득 서윤이가 좋아하던 딸기 우유를 떠올렸어요. 딸기 우유 식빵. 정호는 딸기 에센스와 우유를 넣은 특별한 식빵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첫 시도에서는 실패했지만 몇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성공했어요.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딸기향이 특징인 빵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서윤이의 딸기 우유 식빵이라고 이름 지으면 어떨까요? 영숙의 제안에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이. 그 이름을 떠올리자 가슴이 아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이름은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호는 본격적으로 정호 카페 오픈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 재료 구매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매일매일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픈 일주일 전 재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서윤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윤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서윤이가 보고 싶구나. 다음 주말에 시간 있니? 서윤이를 데려와 주면 좋겠구나. 전화기 너머로 재우의 놀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허락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가게 준비 중이야. 정호 카페라고 동해안 작은 마을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열 거란다. 베이커리요? 아버지가요? 재우의 의아한 반응이 왔지만 정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래,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 서윤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 식빵도 만들었어. 정호의 말에 재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그런 일을 하시는 게. 걱정 마라. 내가 평생 기술자였다는 걸 잊었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야. 통화를 마치고 정호는 카페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나가는 모습이 그의 인생과 닮아 있었어요. 밀려오는 고난과 다시 찾아오는 희망.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 그는 이제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정호는 가게를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테이블과 의자, 카운터, 그리고 오븐까지. 샘플로 만든 빵들은 진열대에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시작이구나. 정호는 가게 문을 잠그고 2층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내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침대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또 새로운 시작을 하네. 이번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응원 같았어요. 정호 카페 오픈 첫날, 정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치긴 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오늘은 그의 새 인생의 첫 페이지가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정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영숙에게 배운 대로 밀가루와 이스트, 소금과 설탕을 정확한 비율로 섞고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반죽했어요. 처음엔 뻣뻣하던 반죽이 점차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한 그의 손놀림은 제빵에도 유리했어요. 서윤이의 딸기 우유 식빵은 특별히 많이 준비해야지. 그는 서윤이를 떠올리며 딸기 에센스를 넣은 특별한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이 식빵은 정호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될 예정이었어요. 발효를 시키는 동안 그는 다른 종류의 빵들도 준비했습니다. 소금빵, 크림빵, 단팥빵. 기본적인 메뉴들이지만 모두 정호만의 작은 변형을 가미한 것들이었어요. 아침 8시 첫 번째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호는 가게 문을 열고 오픈 팻말을 걸었습니다. 바깥 바람이 불어들어오자 빵 냄새가 거리로 퍼져나갔어요. 처음 1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때때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게를 힐끗 보고는 지나갈 뿐이었어요. 정호는 조금 긴장됐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로운 가게가 손님을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10시 30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 오픈하셨네요. 이 동네에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정호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첫 오픈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 여성은 딸기 우유 식빵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정호는 반가운 마음에 작은 조각을 잘라 시식용으로 내밀었어요. 이건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서윤이의 딸기 우유 식빵이라고 한번 맛보세요. 여성은 빵 조각을 입에 넣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요. 이거 하나 주세요. 첫 판매였습니다. 정호는 기쁜 마음으로 빵을 포장했어요. 그리고 작은 쿠키 하나를 서비스로 더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첫 손님을 배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3명이 들어왔어요. 교복 차림이었는데 아마도 점심시간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대. 우유빵 맛있다는 소문 들었어.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진열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학생들. 뭐가 먹고 싶니?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정호는 아이들에게도 딸기 우유 식빵을 권했어요. 아이들은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진짜 맛있어요. 내일도 올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정호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어요. 그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쿠키를 서비스로 더 주었습니다. 내일 오면 또 다른 맛있는 빵도 있을 거야. 기대해도 좋아.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손님은 아니었지만 모두 맛있다며 만족해했어요. 영숙도 잠시 들러 축하해 주었습니다.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새로 온 할아버지가 만든 빵이 정말 맛있대라고요. 정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문득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할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호칭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실은 내 손녀를 위해 만든 레시피예요. 이번 주말에 손녀가 올 예정인데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닫는 시간이 되자 정호는 남은 빵들을 정리했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빵들은 따로 모아두었어요. 내일 아침 작은 양로원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숙이 알려준 좋은 습관이었어요.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정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 그를 가득 채웠어요.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이었죠. 2층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니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정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창가에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빵을 팔았어. 다들 맛있다고 했어. 당신도 맛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바다를 바라보며 정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나 시아버지가 아닌 그저 박정호로 살고 있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무엇이었던 그가 이제는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호 카페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윤이의 딸기 우유 식빵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정호는 매일 조금씩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서윤이를 만날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특별히 서윤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들을 준비했어요. 딸기 우유 식빵은 물론 초콜릿 쿠키와 작은 컵케이크까지 모두 서윤이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서윤이를 위해 일찍 문을 닫을 예정이었어요.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곧 그리운 손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기다리던 시간이 지나도 재우와 서윤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재우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정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나가는 모습이 그의 마음처럼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재우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정호는 빠르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우야, 너희 어쩐 일이냐? 서윤이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못 갑니다. 정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재우의 목소리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이 있니? 솔직히 말해보거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재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정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은 이제 그의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재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알았다.
내일 아침 첫 기차로 가마.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여러 생각에 잠겼어요. 재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서윤이는 괜찮은 걸까? 온갖 걱정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호는 곧장 재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무언가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느꼈어요.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재우가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아버지 오셨군요. 재우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정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들 어디 있니? 재우는 정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미란과 서윤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재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재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집 팔지 마세요. 지연이. 암이래요.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란이 암이라니. 그것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무슨, 어떻게 된 일이냐? 재우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라는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정밀 검사 결과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사 보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재우의 말에 정호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결국 아들은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군요. 집을 팔지 말라는 것은 그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서윤이는? 정호가 물었습니다. 재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란이 어머니 집에 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 서윤이가 너무 슬퍼할까봐.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미란이 아프다는 소식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우가 자신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팔지 말고 그 돈으로 미란이 병원비를 대라는 거구나. 재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절박해서.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내의 병은 정말 안타깝구나. 하지만 재우야, 그래서 이제야 날 사람 취급하려 하니? 재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너희 집에 살 때는 나를 식은 피자를 먹여도 되는 사람, 요양원에 보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겼지.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 갑자기 내가 중요해진 거냐? 정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의 눈에도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호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서울의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바닷가 작은 마을에 가 있었어요. 미란이 병원비는 내가 보태주마. 하지만 그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윤이를 위해서다.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재우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호는 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너에게 기대하진 않는다. 내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그 말에 재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병원비는 내가 송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다오. 그리고 서윤이.
나중에 미란이가 좀 나아지면 할아버지 가게에 데려와 주렴. 서윤이의 딸기 우유 식빵을 맛보게 해주고 싶구나. 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떠나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재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말이다가 재우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야. 그 상처는 어떤 돈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정호의 말에 재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정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귀가하는 기차 안 정호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란의 병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정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2층 창문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정호는 다시 정호 카페가 있는 작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해안가를 따라 걷는 동안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새겼어요. 미란의 병, 재우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결정까지.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자 정호는 잠시 멈춰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정호 카페, 그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숙한 빵 냄새가 그를 반겼어요. 이곳이 진짜 그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자 바다 내음이 밀려 들어왔어요.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가에 놓인 아내의 사진과 서윤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호는 서윤이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곧 보여줄게. 딸기 우유 식빵. 하지만 그 순간 정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서윤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박정호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정호는 천천히 사진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깊고 어두웠어요. 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작은 조각들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 조각들을 바닷바람에 날렸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찾아가는 거야.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사진 조각들을 바라보며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진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자신, 누군가의 무엇이었던 자신을 떠나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뻐근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카페 문을 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그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그는 모래사장에 앉아 그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정호 선생님. 낯익은 목소리에 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이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한다고 했었죠. 어제 안 계시길래 걱정했어요. 갑자기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가족 일이 있어서요. 영숙은 정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정호 선생님, 이 마을에 오신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영숙의 질문에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오지 않은 걸 후회할 정도예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서울에 가족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많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내 가족이지만 동시에 남이 되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해요. 영숙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드릴게요. 작은 선물이에요. 정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목각 인형이 들어있었어요. 배를 타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선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인형을 선물해요. 새로운 바다로 항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요. 정호는 감동한 마음으로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두 사람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모래사장을 어루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카페 다시 여실 거예요? 영숙의 질문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메뉴도 준비할 거예요. 정호의 항해라는 이름의 빵이에요. 영숙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빵인데요?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 모양의 빵이에요. 안에 다양한 견과류를 넣고 꿀을 살짝 발라 구울 거예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빵이죠.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꼭 맛보러 갈게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영숙이 떠난 후 정호는 계속해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인생과도 같았어요. 밀려오는 고난과 다시 찾아오는 희망.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 그는 이제 자신만의 항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은 피자 한 조각이 나를 이끌었다.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모래사장을 걷기 시작했어요. 자존을 버리면 인생도 버리는 거야.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해변을 걸으며 정호는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정호 카페를 더 키워나갈 것이고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할 거예요. 언젠가는 서윤이도 이곳에 와서 할아버지가 만든 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은 서윤이나 재우, 미란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온전히 박정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그의 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5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황혼기일지 모르지만 정호에게는 진정한 시작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나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정호였을 뿐이었죠. 정호는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바람이 그의 몸을 감싸 안았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야 그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피자가 식었다고 내 인생까지 식을 순 없지. 정호의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다시 정호 카페를 향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